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기출지원은 반드시 다시 출제가 된다. 이번 시간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행위 보장을 위한 제도,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업공에서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거래 당사에게 어떻게 권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치하고 예치하지 않고의 결정권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2번, 금융기관이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X.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개업공에서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근데 여기는 이제 빠졌는데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입니다.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에서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수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수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예치 명의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소 성질 1방은 예치 명의제에 해당된다. X. 여기서 거래 당사자, 이 사람들은 예치 명의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 서류 및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여기까지가 뭡니까? 에스크로우 회사입니다. 예치 명의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예치 명의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동그라미.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투자중개업자, 여기서 투자중개업자, 요거는 예치명의제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치명의제에 해당된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는 예치명의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여기서 법원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제에 해당된다. X. 이런 거 없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거래 당사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X. 여기서 공제사업자, 예치명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등기된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여기서 토지,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건축물, 토지 또는 건축물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됩니다.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니까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법인 아닌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외에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X. 여기서 중개대상물 외에 건축자재, 요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상물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개사가 중개상물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지된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이 중개상물의 매매를 업으로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여기서 이제 사원도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죠.
그래서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여기서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은 요거는 중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보수는 양당성의 약정에 의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받는다. 법정의 중개보수 요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금쟁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여기서 매도 의뢰 가격을 숨겼으니까 중개사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이렇게 해서 1년이 징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이 됩니다. 상가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인 새로운 양식의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여기서 분양계약서는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획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여기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매를 중개를 하는 것은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업공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임원도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X. 여기서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에 의해서 임차를 했기 때문에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보조원이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여기서 중개보조원도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개인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를 받은 개업공개사 의뢰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개사 갑이 매수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병의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X. 이거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사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X.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그러니까 한쪽만 대리했죠. 타인에게 중개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일방대리로서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여기서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방대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고 쌍방대는 금쟁에 해당이 된다.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할 세금을 포탈한 것을 알고도 개업공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을 개업공개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했으나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여기서 전매 차익을 남겼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중개상물의 매매를 업으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요거는 금지되는 증서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X.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 즉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2위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개업공개세의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X.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요거는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거지 업무 방해 행위는 아니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업공개사의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2위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개업공개사의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X. 요거는 업무 방해 행위가 아니라 요거는 이 개업공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역시 업무 방해 행위로서 3-3으로 처벌됩니다. 소속공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동그라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누구든지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상물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입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동그라미.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실무교육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예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실무교육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개업공예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예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예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폐업신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동그라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니까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후, 여기서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났으면은 1년이 지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X. 1년 지났으니까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요게 아니라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X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X. 여기서 이제 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은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전부 다 실무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속공예사 을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갑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 등록 1년 이내 개설 등록 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대리하는 자의 실무교육 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X. 2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렇게 됩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X.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아니라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되겠죠. 소속공예사는 2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X. 이 연수교육이 교육실시권자는 누굽니까? 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X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예사 및 소속공예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시도이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X. 2개월 전까지입니다. 시도이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예사 및 소속공예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X. 분사무소 책임자는 이게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되고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가 다 틀렸습니다. X가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X. 역시 똑같은 지문입니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가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가야 되고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X,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X.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X. 연수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죠.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연수교육 다시 받아야 되니까 2년마다 연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교육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관보에 공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관보에 공고하지 않고 개별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X,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연수교육을 정당한 수요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그라미.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될 경우에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니까 직무교육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X가 되겠죠.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X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X.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니까 직무교육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X,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국토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X. 여기서 수강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X.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도이사가 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 시 장소 및 교육 내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X. 교육일 7일 전까지가 아니라 이게 10일 전까지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